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창호 박사, 이종근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기업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의 대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그만큼 통 큰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한 화답을 해주십시오. 제1야당과 함께하는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 위기를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글쎄요, 초당적인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화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뭐 대표들이 함께 만난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함께 만나서 그렇죠. 현안에서 네.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좀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물론 대화가 어떻게 풀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회동을 갖게 된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 문제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지를 한 목소리를 내는 합의문을 만들어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길 바라고요. 그게 혹시 안 되더라도 오늘의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뭐 생각하는 얘기 또 대안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제안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듣고 또 수용할 부분 있으면 수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나 예. 뭐 행정부나 다 이번에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는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를 네. 떠나서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회동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뭐 신각수 전 주일 대사를 예. 초청해서 뭐 일본의 뭐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처음에는 한 70여 명이 참석해서 뭐 여러 의견을 경청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책도 좀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결론은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뭐 비판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만나서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1년 4개월 만인데 뭐 좀 자주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그게 만나는 게 어렵다고 그걸 엄청난 통 큰 결단이라고 나경원 뭐 원내대표는 이야기하지만 또 대통령 쪽에서도 지금 뭐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수석이나 실장들하고는 상춘제에서 식사도 한다고 하는데 예. 4시에 만나면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뭐 비싸지는 않더라도 준비된 저녁이라도 한번 이렇게 대접하면서 예. 오히려 공식적으로 여럿이 만나갖고 어떤 대안이 나오겠어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예.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은 아주 고민한 끝에 나중에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좀 인간적인 관계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종근 평론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좀 강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아마도 이런 1년 4개월 만에 예. 이 청와대 회담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지지율도 정체 상태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많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어저께 그 신각수 주일 대사를 비롯해서 의총이 거의 토론회 분위기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는 정당의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보이겠다. 이것이 하나의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믿음직한 모습 이런 예. 것들을 오늘 아마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더 강경하고 참모들이 좀 약했다는 이게 그 차이입니까?
그런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일단 그 참모들을 상춘제로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춘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귀빈 모시는 데만 쓰지 않고 여기서 힘들게 청와대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진 않고 편안한 자리로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또 들려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온도 차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참모들이 생각하는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온도 차이는 또 청와대 내, 정부 내의 각 부처마다 또 상황 판단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일본에서 이 핵심 부품 전략 소재와 관련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나 정부의 대응은 로우키, 좀 낮은 수준으로 신중하게 정중동 자세를 보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일본의 어떤 공격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참의원 선거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말 아주 강하게 센 공세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제 태세 전환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정부 부처 내의 온도 차이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을 판단을 할 때에 민정이라든가 국가안보실, 정책실 이런 데서만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정무나 아니면 각 부처의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아무리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나 부처 내에서 이게 잘 전파가 되지 않고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각 부처 내로 함께 좀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